어서 오세요. 네, 예. 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앉자마자 중간에 뚝 끊는다. 그것부터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미국 상황이요? 네. 사실은 내가 지금 고 박사님이 어떻게 나를 오늘 몰아세울까 지금 기대하면서. 아니 왜 몰아세워요? 아이 그 뭐 저기 그 워낙 뭐 트럼프 이긴다고. 틀렸다고? 에이, 그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방송을 그만둬야지. 총선 대승한다고 내가 1년 동안 떠들었는데. 나도 왜 안 그만두는지 궁금해. 예. 저기 제가 웃고 말해서 좀 그런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야구는 9회 말이 다 끝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9회 말 뭐 투아웃에 뭐 지금 뭐 저기 뭐야 그 이제 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뭐 이런 이 상황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37개를 막아내면 되거든요, 트럼프가. 37개를 그러니까 막아낸다는 거는 바이든이 표를 못 가져가게. 바이든이 270인데 270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33인가 그래요, 지금. 확정된 게. 확정된 게 10이 없는 데가. 나머지 이제 뭐 확정됐다는 게 말이 좀 웃겨서 주지사가 발표하면 확정된 거냐. 그게 아니거든.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선거인단을 선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12가 없는 걸로 따지면 바이든이 233이에요. 그럼 234. 그러면 트럼프가 37개를 무효화시키든지 자기가 자기 걸로 갖고 와버리면 결정 못 나게 하든지.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바이든이 270을 못 가져가니까 플랜 B, 즉 그 하원 대표단에 의한 선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37개를 막아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막아내서 플랜 B로 가든지 그게 안 되면 그럼 트럼프 주저앉냐. 제가 요새 보면 이제 요새 미국에서 이제 그 중도 좌파 출신들의 저는 그걸 가끔 듣거든요. 네. 근데 걔들도 요번에 선거 부정 의혹이 너무 심해서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워싱턴 익자미너인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 We the People이라고 이제 트럼프 지지 세력이 광고를 냈는데 반란법으로 해서 이거를 제한된 계엄령을 내려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저 선거 부정이 사실상 미국에 대한 반란 행위다. 반란 행위다. 근데 이거를 간주하고 이거를 주의회나 법원이 제대로 못 따라내면 물러나지 말고 저거 해라.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가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작게 잡아서 한 9천만 1억 정도가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상태거든요. 9천만 표에서 1억 표가? 1억 명. 1억 명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한 7, 80%가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30%가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미국 국민들 중에 9천만 명이나 1억 명이 이번 선거는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유권자 중에. 유권자 중에. 어이구, 그러면 유권자 중에 그 정도면 절반이네? 예, 절반이. 절반이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사람들이 조직화돼 있고 비교적.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현역 대통령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끼어들어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빅3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감추고 또 미디어가 감춘다 그래도 이게 감춰지겠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감추는 거 수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속았어. 위스콘신 재검표 했더니 바이든 표만 오히려 뭐 80표 더 나와서 87표인가 더 나와서 트럼프가 개망신했다 이렇게 지금 미디어에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정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위스콘신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 법의 재검표가 전 과정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뭐를 봐야 되냐면 적법한 사람이 신청했나. 위스콘신은 신청하지 않았으면은 우편 투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주 법상. 그러니까 신청 기록이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거인 등록과 별도로 우편신 투표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따로 또 해야 돼? 그 주마다 다 다른데 위스콘신 그래요. 위스콘신 그러니까 우편 투표자 중에 우편 투표했다는 사람들 중에 신청 기록이 있냐? 첫째. 그다음 자기 유권자 명부에 미리 서명해 놓은 그 서명과 봉투의 서명이 같냐? 뭐 이런 전 과정이 엄격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위스콘신은 표만 세는 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재검표라는 게 표만 다시 세는 방식인데 위스콘신은 법에 재검표의 이 전 과정을 오딧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만 세니까 바이든 표가 80표 더 나왔어. 이 얘기를 미디어는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에 재검표 들어가기 전에 재검표 법을 바꾸려고 시도했었어요. 현행 법에는 전과정 감사거든. 그러니까 전과정을 감사해 보니까 20몇만 표가 신청 기록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그럼 20몇만 표가 논리적으로는 무효죠. 부정선거였을 의혹이 제기되고 이거는 무효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만 표 빼라라고 지금 트럼프가 아마 그 표는 대부분 바이든 표일 거다라고 추정은 되고. 그러니까 그거 빼라라고 이번에 대형 이제 로스트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메이저 언론에서는 표세 갖고 80표 바이든 더 나왔어. 그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주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주법에 따르는 게 맞지. 근데 이제 법원이 또 그렇게 판단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하도 미국이 좀 이상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20몇만 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마다 사정이 다르고, 저도 이제 빅미디어만 보고, 재검표 했다는데 이거 그 표 다시 샜는데 더 망했네. 망신했네. 빅미디어 그렇게 떠드니까. 이놈들 빅미디어가 무슨 짓을 하냐면 트럼프 사진을 내잖아. 얼굴을 오히려 더 노랗게 만들어요. 트럼프 별명이 오렌지맨 아니야. 노랗게 뽀샵질을 하고, 여기 귓볼에다가 조그만 오렌지를 집어넣어. 아이고. 빅미디어가. 저 그건 뭐 그런 장난을 치냐. 아주 조잡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부수수한 모습으로 딱 찍잖아. 우리 저기 국회의원들, 그래, 사진 기자들한테 저거 하잖아. 그래서 이상한 표정 나왔을 때 그 커트 쓰잖아요. 그 조중동이 사람 죽이려고 딱 마음 먹으면 언론이. 그래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상황이 위스콘신 그렇고 조지아는 법원이 조지아가 겉으로 보면 법원이 도미니언 서버를 그러니까 증거 보존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가 그걸 뒤집었다가 다시 증거 보존해라라고 또 명령을 내려서 야 법원도 이거 멍청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속이 그렇게 그러니까 뒤가 캥기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법관이 대단한 사람이더만. 까보고 보니까 이런 쪽의 민사 쪽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갖고 하잖아요. 처음에 증거 보존 해줬다가 도미니언 서버, 도미니언 기기 원고 측한테 얘기해서 다시 받은 거예요. 신청을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뭐가 강화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강화된 거예요. 도미니언과 조지아 주정부 사이에 계약서 해라. 이게 주지사가 주의회가 반대하는데도 1억 달러 계약해서 전자 투개표기 들여놨거든. 마지막 순간에. 계약서 해라. 그 다음에 도미니언 서버를 원고 측이 포렌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고 측이 원래 타겟으로 한 건 주지사와 주 행정장관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카운티, 그게 이제 아틀란타 주변 카운티예요. 이 바이든 표의 성격이 뭐냐면 같은 조지아주라도 대도시 빼고 나머지 쪽은 전부 트럼프 쪽으로 더 움직였어. 대도시에서만 오바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얻었어요. 이런 식의 아틀란타 그렇고 저기 위스콘신에 그러니까 조지아 아틀란타 그렇고 위스콘신의 밀워키 데인 그렇고 그래요.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 그렇고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그렇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가 되는 카운티에 있는 모든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다 피고로 거론하게. 그래서
그거 바꿔갖고 다시 내서 알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끔 판사가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판사도 사건을 쭉 보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아는데 검사가 그 포인트를 제대로 못 짚을 때 예? 돌려보내가지고. 기소명령에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증거 보존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받아서 다시 해준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예. 이제 이게 우리 백모가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그 워낙 주마다 다르고 연방법이 다르고 주법이 다르고 연방 법원의 판단과 또 이 주 자체 판단이 다르고 상원 하원이 다르고 너무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잘 몰라요. 미국의 특히 미국 내부 국내 정치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주 차원 들어가면 정말 몰라요. 예. 예, 그 주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정치학 박사를 해도 제가 대충은 알지 필요하면 들어가서 자료를 챙겨봐야 아는 거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특히 좀 유명한 거대 언론, 네, 빅 언론이 전해주는 것을 믿고 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백모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선거 후에도 그런 이 거대 언론들의 좌편향된 기사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실체적 진실이 어떻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환기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그 미국 정치를 바라보는 아주 좋은 그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거는 이제 그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막 따져 들어갈 부분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아이고 뭐 내가 승복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이제 국내 언론이나 미국 거대 언론도 조중동까지, 조중동은 이제 NIT나 워싱턴 포스트, CNN의 한국 지사 정도라고 좀 봐요. 그럴 때가 있고 또 중국 인민일보의 한국 지사를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이제 격이 떨어지면 중국 환구시보의 한국 지사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데 조선일보의 이제 편집인의 김호준 씨가 와도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 그래요? 현직 국장의 유시민 씨가 좀 쪽팔려 할까? 김호준보다 아래라 그래서, 편집인보다 아래라 그래서. 어쨌거나 뭐 자기들 사정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중국 환구시보 무슨 사장이 중앙일보 발행인으로 와도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조중동은 몸값을 NYT, CNN, 워싱턴 포스트와 중국 인민일보 환구시보 사이에서 정하고 있는 신문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뭘 물었죠? 근데 나 까먹었다. 트럼프가 지금이라도 패배를 예. 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예.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뭐 트럼프가 벌써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제가 봐도 2번인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은, 저것 때, 총무처장. 총무처장한테 인수에 협조하라고. 그게 얘기 나왔을 때. 예, 근데 보면은, 그 총무처장, 그 트위터의 앞에 뭐냐면 총무처장이 협박받고 학대당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정권 인수의 초기 단계는 협조해도 돼. 그러니까 법률상 초기 단계, 이니셜 프로토콜.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네가 안 싸워도 이 싸움은 너가 싸우냐 안 싸우냐에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트위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총무처장관한테 장관이라고 하면 총무처장쯤 되죠. 총무처장한테 너 너무 힘든 줄 안다. 그런 의미. 대세 관계 없으니까 막 최소한의 거 해달라 그러는 거는 해도 좋다. 그 정도 뜻이에요. 그 이니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처장이 이제 열받아 갖고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생명, 자기 애완견 생명까지 협박받으니까 열받아서 더 질러버렸잖아, 바이든을. 너 법률적으로 네가 당선인 신분이라는 거 증명해. 그럼 내가 협조해줄게. 그렇지. 더 질러버렸어요. 그거 다음에. 당연히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질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래야지. 근데 그때 조중동이나 다 보면은 인수에 동의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사가 같이.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트럼프가 주의회와 법관들이 나서야 된다.
라고 트윗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조중동에서 쫙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폐색에 짙어져 갖고 주의회에 읍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 근데 그때가 뭐냐면은 지금 미시간 주의회가 모여가지고 청문하고 있고요. 아리조나 주의회가 모여서 청문을 했잖아. 조지아 법관이 그 판결 나기 바로 전날이에요. 아까 조지아 법관이. 그러니까 겨냥을 하고 한 소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백모가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승복할 일은 없다. 저 사람은 목숨 내놨어요. 네, 법률적으로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270개를 바이든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선출하죠. 그 선거인단 선출이 언제 있습니까? 선거인단 명단 제출은 그게 참 묘해요. 선거인단 명단 제출은 12월 8일이고요. 12월 8일. 예. 그럼 각 주에서 선출인단 명단을 다 이제 제출해요. 의회 쪽에. 그 다음에 모여서 선출하는 건 12월 14일이에요. 14일. 그 다음에 선출하면 그날 바로 개봉하냐, 안 개봉합니다. 1월 6일 날 가서 개봉해요. 어느 쪽이 예. 라고 하는 게. 예, 그러면은 막 가는 얘기로 그 다음에 취임은 1월 20일이야. 막 가는 얘기로 1월 5일 날이라도 비상계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으로는 선거인단이 법률적으로 선출이 되어서 이 선거인단이 모여서 뭐 바이든을 뽑아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선거인단이 확정되는 게 1월 6일이라는 거죠. 선거인단 확정이 12월 8일. 12월 8일인데 네. 그들이 투표해서 투표하는 거는 12월 14일. 14일 그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게 까는 게 1월 6일. 1월 6일. 개봉하는 게. 그때 공개가 돼서 거기서 바이든이 27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때부터 당선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쟁송이 심할 때는. 그렇죠. 그때까지 그 절차가 이루어져서 1월 6일 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라고 확인되고 공표되어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당선인이 되는 거고 그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취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최소한 선출인단 명단이라도 확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 12월 8일까지 지금부터 한 달 남짓되는데 한 달 반. 그렇죠? 한 달, 한 1일이니까 이제 한 달, 1월 6일로 따지면 한 달 남짓. 한 달 정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몰라요. 사이에 트럼프가 스스로 승복할 일은 없다.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승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 중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는 상황이다. 여기 신문에 전면 광고 나왔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정말 손에 땀을 줍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대통령이 우리 후보가 그러니까 부정이 있었다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지금 이 트럼프 지지자들 관점은 미중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중국의 앞잡이라는 거야, 바이든은. 그러니까 간첩이 대통령 되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트럼프가 2016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이미 이론적 틀이 다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2016년부터 4년이 지났잖아. 당선 기준으로 하면. 4년 동안에 이 컨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뿌리 깊게.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책도 많고, 그걸 이야기해온 지식인도 많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중국에 의해서 정복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바이든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한 1억 명 가까운 사람. 그렇죠? 유권자 1억 명. 이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트럼프를 이번에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정말 7,500만이 찍었죠. 7,400만. 트럼프를 찍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거는 부정선거고 중국에 의한 뭐다 이렇게 지금 보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캠프가 그렇다면 전체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지지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패배를 승복하냐? 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집단 행동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뭐 미국은 이게 막 무장도 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면 집단 행동의 상황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2월 8일 이전에 지금 이거 한 주 넘어가면 뚜루룩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예.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버티고 이렇게 좀 넘어지면 도미노지 뭐. 2, 3일 사이에 넘어간다고. 한 주 넘어가면 주말에도 넘어가. 이번 주 주말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꽉 부풀어 올라 있단 말이에요. 각 주가 전부. 근데 이제 그 주위의 의원이나 법관이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기들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서로 멈칫하면서 이게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이제 무효화돼서 플랜 B로 간다. 플랜 B로 가는 게 12월 8일, 12월 14일까지 정해졌어. 그러니까 선출인단이 누구도 270을 못 긁어 모았어. 못 탔다. 네, 플랜 B 갈 게 확실해. 그러면은 플랜 B 갈 게 확실하면 이제 의회로 넘어가는 권한이? 그때 만약에 저쪽에서 튀어나오면 이쪽에서 튀어나가요, 같이. 그러면 이제 게임이 안 돼. 그건 진짜 내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그래도 강도가 약한 내전이에요. 그냥 소요야. 근데 이제 진짜 강도 강한 건 뭐냐면, 선출인단을 바이든 쪽에서 270을 먹은 것 같아. 12월 8일 지나서. 그건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예, 270 아니요, 그게 아니라 트럼프의 로스트 이런 게 다 실패해서, 그게 법원, 그다음에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의회가 안 움직여서, 조지아 주의회, 아리조나 주의회가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37개를 걷어오는 걸 실패해서 바이든으로 선출인단이 정해진 것 같아. 그냥 일상적 법률적 차원에서.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거기다 대고서 제한적 계엄령을 때렸다. 그러면서 뭐 중대한 무슨 프랑크푸르트 서버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증거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고. 이러면 이제 내전이죠. 내전이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결국은 트럼프가 갖고 있다. 트럼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벽에서 뛰냐 마냐를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 순환 방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절벽에서 뛸 거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신 삼성에 위를 절반을 잘라내고 자기 재산을 다 걸고 그룹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승부수를 던진 게 70대 중반입니다. 그렇지. 나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 그거 안 해도 그냥 트러스트 펀드 신탁 펀드 넣으면 자선 만대까지 금숟가락 물고 사는데 뭐 저렇게까지 승부수를 거냐.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이병철 회장의 승부사 근성의 한 10배쯤이나 5배는 될걸. 그런데 뉴욕 빌리언웨어인데 저기를 안 갔어도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주류 언론의 얘기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야인이 되면 시민이 되면 이제 감옥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걸고 어쨌든 딜을 할 거다. 뭐 사면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앉아서 죽느니 내가 차라리 서서 죽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 딜을 하기 위한 이 쇼다. 이런 식의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혹시 그 주류 언론 그거를 옮기고 있는 조중동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당신들 뮬러 특검이 얼마 쓴 줄 알아? 뮬러 특검에 트럼프 뒤캐려고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얼마예요? 500억 원. 500억? 조사비만 500억.
그 활동 기간이 얼마였어요? 2년. 2년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 그때- 다음에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우크라이나 임피치먼트 한다 그랬잖아. 뮬러 특검이 저 러시아 스캔들 예,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트럼프가 러시아랑 짜고서 대선 말아먹었다 하네요. 그거 조사를 2년간. 2년간 500억을 썼어요. 캤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하고 저거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거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사냥하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사냥을 당한 거고 트럼프는 버틴 거고. 그걸 버티면서 다 털어낸 거예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면서 많은 업적을 쌓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트럼프 그 다음에 탄핵 시도했잖아요. 우크라이나 탄핵. 그거는 예. 그 탄핵은 탄핵안이 제출이 됐지. 예. 예. 그래서 저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에서 킬돼 버렸죠. 그럼 탄핵은 트럼프 탄핵을 시도했을 때 그 탄핵은 누가 그 총알을 깎아서 줬냐면은 미 국무부에 잘 나가는 초고위급 직업 외교관들이 탄핵 실탄을 깎아서 줬다. 아하. 그 사람들이 증언을 했었거든. 그런 얘기들을 스토리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버텨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면은 저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저거 엄청 이 정도면 트럼프 그 개인 재산 그 저기 세금 관계 뒤진 거는 보통이 아닐 거라고. 그렇겠지.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트럼프가 뭘로 감옥 가는데? 알겠어요. 중국 세금 평균 19% 때린 거 관세? 그러니까 뭘로 감옥 가냐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예. 마무리해야 돼요. 예. 뚝 자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니, 괜찮아요. 오늘 하실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12월 8일이 네. 1차 중요한 시점이다. 네. 네. 그 12월 8일이 지나면 대략 이게 그 플랜 B로 갈지 아니면은 뭐 이게 대역전이 벌어질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초강수가 나올지. 그렇죠? 예. 예. 자. 잠깐만 하나만 더. 그래요.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나 이거 끝내야 되는데. 아니 PC 좌파 때문에 얼마나 엉터리냐면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서 하원 의원을 네. 이렇게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 비례로 나눠요. 그렇지. 그럼 인구 비례는 인구조사, 센서스에 바탕을 해서 나눠요. 센서스가 그냥 주민을 정하지 시민권이 있냐 안 있냐를 안 정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쪽 공화당 쪽 그래서 엉터리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대법원에 트럼프 들어서서 대법원에 센서스에서 이 센서스 시민이냐 아니 시민권이 있냐 없냐를 그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노를 했어. 호적 정리부터 해야 되겠네. 미국.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에이미 코네 바렛이 들어와서 보수 쪽이 커지니까 요번에 그걸 다시 제기했는데 이게 무슨 효과를 가지냐. 차이로 50석 갖고 와요. 하원이 435명인데 민주당 쪽에 뉴욕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뺏어 갖고 공화당 쪽으로 가. 그렇지. 미국 시민이 많은 곳 쪽으로 그게 가야 돼. 예, 그렇게 돼요, 이게. 예. 그냥 주민이 아니라. 그냥 주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미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요 두고 그래.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쉬운 싸움 아닙니다. 두고 보고 네. 또 12월 8일이 하나의 그 분기점이라고 하니까 네, 또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또 하겠죠. 상황 전개에 따라서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